2차 방정식 단원 첫 번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그 중에 다항식의 곱셈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되기를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우변처럼 계산한다 라고 곱셈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해서 이 수학적인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고 기억했다가 다음에 계산할 때 자유롭게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서 공부를 그친다면 이것은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논리적인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등식이 성립하는가, 왜 등식이 성립하는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등식을 찾고자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함으로써 등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떤 크기를 구했을까요? 좌변에 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두 개를 곱했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크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죠.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가 a 플러스 b이고 세로가 c 플러스 d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냄으로써 등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등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에 보면 가로가 a 플러스 b이고 세로가 c 플러스 d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것이 바로 좌변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쪼개진 4개를 각각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개진 첫 번째 이 사각형의 넓이는 AC, 이쪽은 BC, 이쪽은 AD, 이쪽은 BD 해서 이 쪼개진 4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함으로써 등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사각형의 넓이 첫 번째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A 플러스 곱하기 C 플러스 D.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 똑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쪼개진 4개를 구해서 이것을 전부 더해줌으로써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했지만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크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 방법은 뭐가 있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한 설명 방법입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했을 때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d,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역시 AC 플러스 BC, 그 다음에 AD 플러스 BD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런 공부가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소개된 곱셈 공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대로 한번 쭉 설명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곱셈 공식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이라는 것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2번,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합차의 곱이라고 합니다. 합, 두 개의 차의 곱.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은 다음에 인수분해 할 때도 요긴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합차의 곱으로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다항식의 곱셈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에서도 인수분해 또 소인수분해 이런 용어를 썼었죠. 예를 들어서 6을 두 개 이상의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6 또는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의 수를 두 개 이상의 수의 곱하기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 중에 1 곱하기 6은 그냥 인수분해지만 6을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전부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낸 거죠.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 중에서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는 다항식의 곱셈법을 배웠죠. 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가 어떤 관계냐?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우리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것은 직사각형의 넓이 또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계산된다 라고 했죠. 이것이 다항식의 곱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으로 계산된 이것을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고 하고 반대로 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하기 꼴로 고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와 다항식의 곱셈법은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이 인수분해 공식을 보면 전부 다항식의 곱셈법을 좌변과 우변을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앞에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됐죠. 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거를 합차의 곱이라고 했죠. 합차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계산된다. 이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 있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은 서로 그냥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된다. 이것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 공식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2차식이 두 개 1차식의 곱의 고쳐진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두 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A와 B를 찾는 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A와 B를 어떻게 찾느냐? 찾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가 상수항이죠. 상수항이 여기에 들어갈 두 수의 곱하기 꼴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두 수의 합이 바로 1차항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상수항이 6이죠. 6이 두 수의 곱하기 꼴로 우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를 먼저 찾습니다.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는 1과 6, 2와 3이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A와 B를 1과 6으로 정할 것이냐, 2와 3으로 정할 것이냐.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택합니다. 왜 5냐? 바로 그 두 수의 합이 일창의 개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택한 두 수의 합이 일창의 개수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과 6은 두 수의 합이 7이지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것은 2와 3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2와 3을 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상수항은 두 수의 곱으로 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그 두 수의 부호가 모두 같다는 뜻입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2와 3은 둘 다 플러스, 즉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때 플러스를 택하느냐 마이너스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로 그 두 수의 합이 일창의 개수입니다. 일창의 개수가 플러스 5죠. 따라서 두 수의 합이 5인 두 수를 택하면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바로 A와 B 두 수를 플러스 2와 플러스 3으로 택해서 결국 이 식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밑에 문제를 봅시다. 다 똑같은데 일창의 개수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다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되느냐? 역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두 수 A와 B를 찾는 일인데 그것을 찾을 때 상수항이 두 수의 곱의 꼴로 되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1과 6, 2와 3 중에서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죠. 여기도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택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5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인데 일단은 부호는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1과 6을 택할 것이냐 2와 3을 택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역시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두 수의 합이 5인 경우를 택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5인 경우를 택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택할 때는 부호는 무시하고 택합니다. 그래서 1, 6을 택하지 않고 2와 3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수의 부호가 같습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은데 이때 이것이 둘 다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 판단을 인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때 두 수의 합이 일창의 개수인데 일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인 두 수를 택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은 x-2, x-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앞에서와 같이 이제는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다음에 일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호를 일단은 무시하고 상수항이 두 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6이지만 부호의 판단은 잠시 후에 하고 먼저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 1과 6, 2와 3을 찾는데 앞에서는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였죠. 그러면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마이너스면 두 수의 차가 일창의 개수 5인 경우를 택합니다.
앞에서는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찾았죠. 그래서 2, 3을 택했는데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수의 차가 5인 경우를 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과 6을 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과 6, 두 수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6이거나 1, 마이너스 6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역시 이 1창의 개수는 그 두 수의 합이 1창의 개수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거기 1창의 개수 플러스 5가 되도록.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1과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수의 부호가 반대고 합이 5가 되려면 마이너스 1과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식은 x-1,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문제도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지만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먼저 찾으면 1과 6, 2와 3이고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수의 차가 5인 경우 여기가 플러스 5인 경우도 두 수의 차가 5인 경우 마이너스 5인 경우도 두 수의 차가 5인 경우를 먼저 찾습니다. 부호의 결정은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수의 차가 5인 경우를 택하니까 1과 6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역시 두 수의 부호는 반대죠. 그러면 마이너스 1, 6이냐 1, 마이너스 6이냐 그 판단은 두 수의 합이 1창의 개수 여기서는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여기서는 1창의 개수가 5니까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두 수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1과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x-6,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 3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인수분해 공식 4번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이 공식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3번과 달리 4번 공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이 안에 들어갈 A, B, C, D 4개의 수를 찾는 일입니다. 이때 이 안에 들어갈 4개의 수는 어떻게 찾느냐면 이 창의 개수가 두 수의 곱하기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상수항이 두 수의 곱하기꼴로 되어 있을 때 바로 A와 C가 각각 X의 개수가 되고 B와 D가 상수항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1창의 개수는 AD 플러스 BC가 돼야 되는 거죠. AD가 뭡니까? A는 2개의 곱의꼴로 되어 있는 2창의 개수 중에 하나와 2개의 곱의꼴로 되어 있는 상수항 중에 하나. 여기서 A 하나와 상수항 중에서 D 이 하나를 뽑아서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곱해서 2개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x의 개수가 어떤 두 수의 곱인가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떤 두 수의 곱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1, 4, 2, 2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 3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짝을 맺어서 A, B, C, D를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짝을 정해서 A, B, C, D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우선 상수항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우리 2창의 개수가 1일 때는 상수항이 플러스면 두 수의 합이 1창의 개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때는 이 둘씩 곱한 거의 합입니다. 둘씩 곱한 거의 합이 1창의 개수가 되도록 짝을 정해주면 됩니다.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둘씩 곱한 합이 8인 경우를 택합니다. 왜? 상수항이 둘씩 곱한 거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AC, BD라고 했을 때 AC, BD 이렇게 보면 AD 그 다음에 BC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곱한 거의 합이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2 둘씩 곱한 거의 합이 13이 되죠? 안 됩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4 둘씩 곱한 거의 합이 7이 되죠? 그래서 이 조합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걸 봅니다. 둘씩 곱한 거의 합.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6. 둘씩 곱한 거의 합이 8이 됐죠?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3은 6. 둘씩 곱한 거의 합이 8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의 합이 8이 되도록 부호를 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곱한 거의 합, 곱한 거 2하고 6, 이 곱한 거의 합이 8이 되려면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1이 플러스 3이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 바로 이 2가 바로 AC로서 이 안에 들어갈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2X,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D 상수항이 1과 3이 들어갈 때 이때 이 두 개의 부호가 모두 플러스가 되도록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가 X의 개수 2X, 2X 1과 3, 1과 3이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밑에 거 봅니다. 지금 이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6y제곱 이것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y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숙달되기 전에는 먼저 y가 없는 식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것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상수항에다가 y를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우선 이거를 인수분해 합시다. 역시 이 창의 개수가 어떤 두 수의 곱이냐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떤 두 수의 곱이냐 일단 부호는 무시하고 절대값만 가지고 곱을 찾습니다. 자, 상수항은 2 창의 개수는 1 곱하기 3 한 가지밖에 없죠. 상수항은 1과 6, 2와 3 두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조합을 택할 것이냐 이때 위에서는 상수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둘씩 곱한 거의 합이 8인 경우를 택했죠. 이때는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둘씩 곱한 거에 합이 아니라 차가 1창의 개수 7이 되는 경우를 택합니다. 부호 마이너스는 다음에 결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둘씩 곱한 거에 차가 7인 경우를 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씩 곱해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보면 3, 6, 18 차가 얼마입니까? 17이죠. 안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3 3과 6의 차는 3이죠. 그래서 이 조합이 안 되죠. 이거 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9 2와 9의 차가 7이 되죠. 또 이렇게 곱해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6 차가 3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곱해서 2, 이렇게 곱해서 9 이렇게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고 1 곱하기 2 하면 2가 되는데 이때 이 두 수의 차가 7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을 택하는 겁니다. 이때 1과 3은 x의 개수죠. 그래서 1x, 3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와 3은 상수죠. 그래서 b와 d에 2와 3을 넣는데 이때 넣는 자리는 3과 3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3이면 곱해지는 3은 다른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과 2가 곱해져야 되죠. 여기 개수가 1이면 곱해지는 2는 다른 쪽 가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이 결과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되도록 부호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9와 2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9하고 2와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부호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뒤에 곱해지는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1과 3은 x의 개수로 1x, 3x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2와 3은 2는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으로 놓아야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3이 3과 곱해져야 되니까 개수가 3인 가로와 다른 가로 쪽에 넣어야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1과 3 x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3과 3이 곱해져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데 3과 3이 곱해질 때 바로 곱해지는 3이 이 개수 3과 다른 쪽 가로에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9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2가 되고 그래서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 위의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뒤에 상수항의 자리에 뒤에다가 y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3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4번 공식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4번 공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였는데 인서는 1창의 개수를 잘못 보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하였고 우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였다. 처음 2차식을 구하고 이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하시오. 처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2차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우선 인서가 1창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라는 이 조건에서 그 상수항은 이 식을 전개하면 상수항은 3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24는 바르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보아서 이 두 번째 식으로 인수분해 하였다 했으니까 이때는 1창은 바르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여기 4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니까 1창은 2x가 맞습니다. 따라서 처음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우선 상수항이 24인데 여기서 상수항이 어떤 두 수의 곱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곱해서 24인 두 수를 찾으면 1과 24, 2와 12, 3, 8, 4, 6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수의 차가 1창의 개수 2가 되는 짝을 찾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4와 6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4,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4와 6 두 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마이너스냐? 이 부호의 결정은 1창의 개수가 이 두 수의 합이 돼야 되죠. 따라서 4와 6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그 두 개의 합이 1창의 개수 2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4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6 이렇게 두 수를 찾으면 이제 이 2차식은 x-4,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미션
첫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4는 0의 해법을 발견하세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고칠 수 있는가?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뭘 알고 있나요? 지금 새로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2x-4는 0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x제곱은 3. 이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것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타내기로 했지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중에 지금 풀 수 있는 것은 x제곱은 3. 여기서 x제곱이 여기에 있는 x제곱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완전 제곱은 3. 그래서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은 상수 이런 꼴로 고칠 수 있다면 바로 이 제곱근의 뜻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8은 0의 해법을 또 찾아보세요. 물론 이것도 1번의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새로운 문제는 알고 있는 문제로 고칠 수 있는가. 지금 새로운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이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지 말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은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라는 차수를 1차라는 차수로 낮추자. 그러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되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은 a가 0 또는 b가 0인 것과 동치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